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 이 사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립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진실 공방이 있다가 어제 주성영 의원이 이제 재인터뷰를 했는데,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맞다라고 하면서, 그걸 재차 여러 번 확인해 준 바 있다고 인터뷰를 해서 사실상 이 공방에는 이제 쐐기를 박은 것 같은데, 2008년에도 당시에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 제보자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듣지 못했는데요. 네. 당시에 그 같은 법사위에 있었던 박지원 의원은 뭐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소문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소문 그때는 소문이라면 지금은 이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 일이 예견된 사태라고 하셨던데 왜 어떤 의미로 예견된 사태라고 하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그동안에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자기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구 이제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번 증거 조작 사건의 뭐 이유미 이준서라든가 또 뭐 주변에 그 과거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나라당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뭐 과거 검증을 안 하고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끼어든 게 된 거 아닌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영입할 때부터 이런 사달이 나중에 날 것만 같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주원 씨가 이제 한나라당에서 시장까지 한 경력이 있는데 상당히 그쪽에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했던 것이 아주 스펙이 괜찮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걸 들어봐도 이제 영입한 기준부터가 잘못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견된 사태라고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친안파 그 국민의당의 구성원들 중에 친안파 구성원들 중에 친이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의심해 오셨던 거고, 이번 사태가 그런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 통합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겁니까? 뭐 그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죠. 뭐 친이계들이야 같은 당내의 호남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그 뿌리가 같고 코드가 맞는 바른정당 사람들하고 합치고 싶어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최근에 통합 움직임도 이해가 간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이 박주원 최고위원 사태와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는 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서둘러서 뭐 최고위원 사퇴다, 뭐 당원권 정지다 하는데 뭐 계속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이 꼬리 자르기 하고 뭐 서둘러서 그냥 덮어버리려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외면한 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음해가 아닌가 초반에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 안철수 대표의 그 상황 인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것은 참 정치 지도자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호남계 쪽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들이 이제 말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은 하는데 사실 자신들도 그분들이 이 안철수 씨 쪽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점을 또 지적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태를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영입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는 침묵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것저것 이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철수 대표나 호남 쪽 의원들이나 처음에 같이 시작할 때부터 서로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도 않았고 자신들과 맞는 상대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이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계란 투척, 어제는 또 박지원 전 대표 계란 투척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바로 그 자리 옆에 있었는데요. 아, 그러셨죠, 참. 예. 아, 예.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당이 한마디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맞지 않는 상대, 신뢰하지 않는 상대가 불편한 동거를 하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계란 던진 분, 네. 보도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 광주 사람이긴 한데, 네. 보니까 SNS에 본인이 올린 것도 그렇고, 이제 안철수 대표의 열성 지지자이기는 하지만, 네. 성향이 좀, 자유한국당 사람들, 네. 또는 친박계 같은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상대를 이제 종북좌파로 몰아붙이는 그런 식의, 네네. 아주 수구적인 보수 성향.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처음에는 새정치, 정치 개혁 이런 식으로 참신한 이미지로 나와가지고 젊은 층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요즘은 남아있는 지지층이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만 남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상황 인식은 제가 이해했고요. 아드님이시니까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수사할 때, 표적 사장할 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그때 그렇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워낙 평생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까. 이 근거 없는 모함과 음해를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또 당시에 이미 정계를 은퇴하신 지 몇 년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일이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현실 정치와 상관이 없는 입장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회에서까지 여당 의원이 나서서 흑색선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고 보셨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안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거 아닌 것 같아서 또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YTN 연결해 보겠는데 저희가 아니고 제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아무래도 인터뷰 연결하고 바로 3부의 일부 이어서 연결해야 될 것 같네요. 자, YTN
현재 YTN 구성원들이 그 최승호 사장 선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돌발 뉴스를 제작하다가 징계를 당했던 YTN의 임장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MBC 최승호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이제 이 선임을 바라보는 YTN 구성원들의 심정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많이 부럽다는 느낌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부러움을 떠나서 같은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대한민국 언론계에 참 다행인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지금 같은 시기에 YTN 사장 선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좀 정반대 상황인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럽고 축하하면서도 좀 부러운 그런 좀 복잡한 감정이고요. 어떻게 정반대인 겁니까? MBC 경우는 지금 이제 구성원들이 바라던 바,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패단들,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가 지금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YTN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까지 이제 부역자로 저희들은 규정을 하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사장이 됐다가, 예. 저희 마지막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사장을, 저희가 가장 먼저 몰아낸 언론사여서, 네네. 적폐 청산의 기회가 가장 먼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은, 정반대 성향, 역시 이제, 9년 동안 부역을 해왔던 그런 인물이 내부의 부역자들하고 이해가 맞고 결탁을 해서 지금 사장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MBC와는 말 그대로 180도 반대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YTN은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하지 않습니까? 네, 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좀 이제 한 가지 팩트로 알려야 될 것은 저희 YTN 이사회를 구성하는 건 이제 대주주들이 예. 공기업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마사회. 삼성 KD라든가 인삼공사라든가 마사회. 예. 그런데 이제 그 공기업들의 사장들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9년간 저희 YTN 내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보도를 좀 농단해왔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YTN의 주요 보직을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실세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회가 열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쌓여왔던 적폐단들을 청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겠죠. 알겠습니다. 임장혁 기자님, 3부에서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네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 핫해. 본인은 핫하다고 주장하는데 후원금을 안 차고 있는. 요즘 핫뜨거가 아니고 핫추어입니다. 핫뜨추어.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추운 하태경입니다. 핫하면은 이게 후원금을 팍팍 차야 되는데. 후원금이 너무 없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페이스북에 화제가 됐어요. 하태경이 후원금 10만원만 보태주세요. 완전 불쌍한 표정으로 사진 딸랑 올려놓고. 요즘 KTX 입석 타고 다닌다고 소문났어요. 자, 하태경 의원을 혹시라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듣는 즉시 10만원까지는 돌려받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0만원들을 다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자마자 잠깐 시그널 나간 사이에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번 일주일 전 방송에서 네. 제가 이제 한국당 의원 명단들 쭉 살펴보니까 네. 데려오고 싶은 사람 없더라라고 해서 제가 엄청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설마. 진짜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나 가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중에서 왜 내 이름 빼냐 네. 거명해달라라고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오고 싶어하는. 오고 싶어하는 간절히. 근데 못 오는 거 보고 비례대표인가 보죠? 너무 루치가 빠르죠? 너무 대단하시네.
비례고요. 네. 뭐 익히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잊혀졌어요 최근에. 네, 예. 김연아 의원. 네. 김연아 의원께서 왜 내 이름을 빼냐. 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총에도 참석하고 싶다. 연락해달라. 의총에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바른정당 그렇습니다. 의총. 예. 바른정당 의총이야 뭐 길거리에서 복도에서 만나면 의총 된다면서요. 근데 김연아는 정말 여장부예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 등살에 시달리는지. 어느 날 한번 같이 바이 게스트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모시고 나오시죠. 좋죠. 예. 예. 김연아 굉장히 코너 좋아요. 안에서 내가 미니 코너를 하겠다고 해서 모시고 나와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후원금 없다는 얘기 했고 돈 없다. 자, 이 통합의 파트너 대상자라고 생각될 국민의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최초 제보자고 자료 제공자고 그렇다는 얘기가 벌써 무시고 10년 만에 다시 불거졌는데 우선 박주원 최고위원은 부인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자료를 건네받아서 결국 검찰 수사를 받아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던 조승영 전 의원은 저격수였죠. 굉장히. 그렇죠. 예. 예. 이 두 분 다 이제 정보 개통에서 난다긴다 하는 분이었어요. 예. 조승영 의원은 무슨 소리냐. 검찰 기록에도 다 있고, 박지원 최고위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근데 국민의당은 좀 무시무시해요. 국민의당이요? 아니면 무시무시해요. 이 국민의당에 사건. 있는 분들. 지난번에도 정말 바른정당의 바른맨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른맨. 문준영 증거 조작. 증거 조작? 없는 사람 예. 꾸며가지고 예. 카톡 가짜 대화 만들어서. 이유미 씨하고. 그렇죠. 그거 보고도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참고로 저는 다 무혐의 결론 났어요. 저도 문준영 리스트 이렇게 풍난 게 좀 있는데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증거 조작이랑.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박주원 최고죠. 예. 저도 헷갈렸어요. 박주원, 박지원, 박주선. 예.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쪽에도 주성용, 주승용, 주호영 헷갈립니다. 네, 다 예. 다른 사람이고. 네. 그래서 박주선, 박지원은 현역 의원들이시고. 예. 지금 박주원은 최고위원입니다. 안산시장 출신의 최고위원. 최고위원입니다. 현역 의원은 아니고. 원래 의원. 근데 박주원 이분이 홍준표 측근이에요. 그렇죠.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때. 선거할 때 캠프에 있었죠. 홍보단장인가 예. 했어요. 그래서 성완종 예. 그 돈하고도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 분이에요. 검찰 라인이기도 하고. 완전히 빅마우스입니다, 이분. 그리고 빅마우스인데. 정보통으로 유명했던 분이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또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추가로. 예.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도 박지원이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에 대해서 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거슬러 와서 왜 영입했냐까지 얘기가 이제 거슬러 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남 탓할 게 아니라 예. 이분은 직선제로 최고위원이 된 분이에요. 그렇죠. 물론.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원들이 그 박지원 최고위원이 이제 안철수계로 분류되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친한 결이라고 이제 표방을 네. 해왔죠. 왜냐하면 네. 최고위원 당선되기 위해서는 안 대표 표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영입도 안철수 대표가 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네. 이번에 전 안 대표 칭찬 좀 할게요. 제가 욕 들을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이유미 증거조작 때는 막 허둥지둥 대다가 예. 실기하고 욕 다 들었잖아요. 예. 나중에 사과했는데 한참 타이밍 있다가 늦었고. 사과하고. 근데 이번에는 최고위원 바로 사퇴시켰어요.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대표가 근데 그 파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그 상대를 향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국민의당 존립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네, 스스로. 지난번에 안 대표 책사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요즘 안 대표 책사가 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반한국당 연대해야 된다. 반문연대 아니다. 며칠 뒤에 안 대표가 반한국당 연대다. 바른정당 연대는 성격을 분명히 했어요. 당분간은. 자유한국당이 해체되기 전에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안 대표한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국민의당 내에서
DJ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단호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최고위원 날렸잖아. 사후 약방문. 최고위원 이미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고 쳐줘야지. 이걸, 몰랐다고 쳐줘야지. 아니, 이런 얘기는 사실 정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정보통만 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최순실도 사전에 몰랐던, 우리 같은 사람 잘 몰랐던 거고. 의원님만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DJ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 단호하게 척결한다는 분명히 그리고 하고. 한 가지 오해라기보다는 이제 말장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짚고 넘어가면, 자유한국당과 통합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이후에 어떤 모델과 통합한다는 거지. 보수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자꾸 반자유한국당이라고 그러니까, 보수하고는 연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그리고 아마도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 이후의 보수 지형을 어떻게, 거기서 서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태가 반자유한국당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후에 보수 지형을 내가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바른 보수. 예. 솔직히 제가 볼 때는요. 박지원 대표도 보수고 안철수 대표도 보수예요. 별 차이 없어요.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비교하면 한쪽은 보수는 아니죠. 심지어 내 이야기해서 내가 보수층한테 욕을 엄청 들었는데 DJ도 보수의 선배다. 보수적인 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엄청 진보적인데 유럽적 기준으로 보면 그냥 중도 보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DJ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네. YS, DJ 둘 다 보수 야당이라 욕했어요 우리가. 본인의 카밍아웃인데 이거는. 당시에 우리가 둘 다 보수 야당이라 욕했는데. 주사파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본인의 카밍아웃 아닙니까 이거? 햇볕 정책하고 나서부터 바뀐 거예요 이게. 자, 다시 돌아가죠. 잘 네. 채고 있는데 주성명 전 의원 말이 맞습니까? 박주원 최고위원 말이 맞습니까? 사실 누구 말이 맞든 간에 어쨌든 누구 말이 맞나요? DJ를 일단 모독한 사람은 호남의 친구로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누구 말이 맞나요? 누구 말이? 더 맞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아무래도 주성영 대표 쪽에 말이 맞겠죠.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 이 사건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굽니까? 안철수계 혹은 반통합파. 저는 안철수 대표, 박지원 둘 다 이득을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는 단호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처음에 한 사람으로서 호남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얻었고 안철수 대표도 신속하게 단호하게 최고위원 사퇴를 시킴으로써 안초딩에서 이제 안중딩 정도로 올랐다. 근데 초반에는 또 이것이 이제 음모론의 일부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말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욕을 먹었어요, 사실. 처음에 작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 건을 꺼내면 안 대표가 또 과거처럼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박지원하고 일종의 결탁한, 박지원을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몰 수 있지 않을까. 꺼내면이라는 건 꺼낸 주체가 누구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반통합파가 꺼냈다? 통합, 반통합이라기보다는 누가 이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누가 꺼냈잖아요. 작전 실패 제가 볼 때는. 실패한 작전이에요, 이거는. 실패한 작전이요? 이게 통합, 반통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대표가 박지원을 옹호해야지 통합, 반통합으로 가는데 옹호할 수는 없죠, 누구도. 그런데 이제 단호했다는 거지, 신속하고. 근데 이미 벌써 사람들, 대중의 머릿속에는, 저쪽, 소위 이제 통합파는 그런 인물 일색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타격은 입었죠. 그러니까 일색일수가 없는 게. 물론 다 일색은 아닌데. 그렇게 뭐라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알겠으나.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반 DJ 이미지를 자꾸 심으려고 하겠죠. 그게 누가 꺼냈을까요, 그러면? 꺼냈다는 표현을 쓰셨길래. 그러니까 이제 추리소설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들으신 게 아무도 없어요? 혹시? 들은 거 없고. 박지원 대표가 직접 나오셔야 되나? 정치인은 역사소설을 읽어야 되고, 네. 뉴스 공장장은 추리소설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럴 생각도 없긴 합니다만, 역사를 읽어보면 추리소설 읽어보다 더 음모가 많아요. 그건 확인되는 뭐고. 여하간, 양쪽 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풀었을까, 꺼냈을까, 양쪽 근데 다. 이용주 의원한테 불똥이 튀었죠. 이용주 의원은 저희가 3부에 모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용주 의원하고 박지원 최고랑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의심한 게, 이용주 의원이 홍준표 비자금
관련한 녹취록이 있다. 네. 그 소스를 저는 박지원 박지원으로 의심을 했었어요.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트윗을 못 쓰니까. 근데 이번에 이용주 의원하고 가깝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가 판도라 상자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어쨌든 누군가 꺼내 들었는데 그것이 친한인지 반한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그런데 가능해요. 이번에 박지원 최고는 어쨌든 자기가 통합파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통합파에 대한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반통합파가 통합하지 말라고 꺼낸 카드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편으로는 야 이걸로 갈라 쓰자 아예. 이거 빵 던질 테니까. 갈라설 명분이 안 되지. 이 진흙탕 싸움을 가지고 갈라선다면은 이상한 집단이 되죠. 갈라설 명분 이걸로 직접 갈라서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동력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른정당하고 통합하기 전에 터져준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통합하고 난 뒤에 터졌으면 통합하기 너무 어려운 게 이게 터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 통합하고 나서 터졌으면은 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통합하고 나면 안 터졌죠. 달걀은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박지원 대표에게 유리한 겁니까? 박지원 대표에게 유리한 거죠. 예. 박지원 대표가 고마운 거죠, 확실히 이 정치 구단이에요. 그럼요. 대신 맞아줬다, 내가. 달걀을 맞는 순간 밝게 웃잖아요. 어머, 땡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내가 맞았어야 됐는데. 안철수 대표가 달걀을 안 맞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박지원 대표 머릿속에 획 돌아갔을 거예요. 어머, 땡큐. 정말 저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십니까? 80 넘어도 정치하는 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치를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시고. 페이스북 쓰시는 거 보세요. 20대요? 20대가. 정신연령은 20대요? 예. 선거나, 제가 이제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선거할 때 진짜 피곤하잖아요. 선거할 때. 예, 선거 유세나 이럴 때. 선거 그렇죠. 때. 진짜 피곤하거든요, 후보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분은 선거만 하면 너무 즐겁다고 힘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피부가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정치를 즐기는 분이세요. 그런 분입니다. 네, 정치를 즐깁니다. 그런 분인데 혹시 이 국면, 이 박주원 국면이 재신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이 정도로 적당하게 무마된다? 이거를 재신임까지 몰고 가면 안 대표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명분이 약한 거를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명분이 약하진 않아요.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박지원을 옹호했으면 당연히 재신임으로 가는데. 이런 정도의 레토릭이야. 정치인이면 다 하죠. 그럼 잘했다고 합니까? 못했다고 하죠. 자,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짧고 늦게 오셨거든요. 네. 왜냐면은 KTX 제일 싼 시간대로 오시느라고. 첫 시간. 후원금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 10분 늦었어요. 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성교, 김성태, 홍문종 새 후보로 압축됐는데 우선 전망 그리고 희망 둘 다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누가 될 것 같다 하고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 시사점은 결론은 홍준표 수령놀이 끝났다. 끝났다? 홍준표 포갑시대 끝났다. 끝났으면 좋겠다예요? 아니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은 친홍으로 분류되는 김성태 후보가 나는 친홍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홍이라고 해봐야 득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새 후보 중에 친홍 후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뒤쪽으로 손잡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칠 수 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뒤로만 손잡고 앞으로는 손 못 잡는 거죠. 그럼 전망 세 분 중에 한 사람 아마도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결론납니까? 김성태 후보가 홍 대표를 하태하태처럼 때리면 된다. 아니 그럴 리는 없으니까. 자, 전망 누가 됩니까? 반쯤 때렸어. 누가 됩니까? 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상관없잖아요. 제가 확실한 거는 한성교 이주영 팀 혹은 김성태 팀이 되는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얘기고요. 김성태 팀이 잘못 러닝메이트를 골랐어요. 러닝메이트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한성교, 홍문종. 저는 사실 둘 중에 누가 돼도 저랑 다 우호적인 관계여서. 반홍연대가 아무런 예언도 없이 핫하게 결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읗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 당사자 의혹을 받는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이 폭로의 배후로
이용주 의원을,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님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려고 했는데, 일부러 안 나오신 거죠? 아닙니다. 저도 긍정적인 모임 다시 한번 또 뵙고 싶습니다. 하나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스튜디오에 나와서, 예, 그동안 못한 이야기 좀 나누시고, 오늘은 이 주제로 한정해서, 박주원 최고위원이, 의원님을 지목을 했어요. 이번 폭로 배우다. 뭐, 직접적으로 배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애들러서 사실상 배우로 지목했는데, 이 배우 지목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건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보도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에게 경향신문 단독 보도 기사로 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음모론의 근거로 저를 지목했다는 것은, 경향신문 보도에 내가 관련이 되어 있다, 뭐 그런 취지 정도로 주장이 되는데, 네. 저는 그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하고, 관련 기자들하고도 통화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호남 중진들도 하다 보니까 경향신문 보도 과정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모론의 배우로서 저를 지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당시 판결물, 주승용, 또 이름도 헷갈리네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주 전 의원 판결문을 의원님이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판결문을 요청하신 게 이제 이 선우가 중요한데, 금요일 날 단독 보도 이후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그건 뭐 객관적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그전에 뭐 제가 이걸 뭐 요청할 리도 없고, 금요일 날 오전에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있었고, 네. 거기에 박주원 최고위원께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 거는 맞는데 김대중 대통령 자료라고 준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주성룡 전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다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법사위 간사이기도 하고 오후에 요청이 예정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법무부에 주성룡 전 의원의 명예훼손 판결문 좀 자료 제출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보도가 있은 이후에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법사위 간사시니까 그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것 뿐이지 그 자료를 미리 받아서 흔들었던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 판결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예, 그 판결문 보면은 뭐 요지가 이겁니다. 주성룡 전 의원이 검찰 관계자로부터 100억 CD 등을 받았고 제공한 검찰 관계자가 이 자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된 자료다라고 해서 주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가 본인은 DJ 비자금 자료를 준 적이 없다, 자료만 줬을 뿐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판결문에 이미 DJ 비자금 자료라고 하면서 줬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제보 배후로 지목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징계를 요구했다, 이용주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배우 중에 한 사람, 배우로 의심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혀 틀린 건 아닌데, 당시 이게 좀 중대한 사태가 돼서 저희들이 긴급 우총도 하고 연석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지원 최고위원에 대한 비상징계 절차를 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건 아니고 다른 당 중진 의원께서 시급성이 있고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징계 절차를 밟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다른 여러 의원들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도 동의를 해서 비상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나서서 앞서서 박지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군요. 의원들 내부에, 뭐랄까요, 군번도 아니시죠, 아직? 뭐,
그걸 제기할 수 있는 뭐에다고 하시는 조선 의원이 나서서 그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징계를 요구한 건 맞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고 다른 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다도 동의한 건 맞다 이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용주 의원으로 특정되진 않더라도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반통합파 호남 중진들이 뒷배경 뒷배후다 그런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전혀 사실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경향신문이 진보 매체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국민의당과의 평상시 관계를 미추어 본다면은 저희 당의 의원들이 경향신문과 연계를 해서 이러한 것을 음모를 확산시키고 했다. 전혀 저희 당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모론 맞지 않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법정 기일보다 약간 늦었지만은 호남이나 전국적으로 지지를 좀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을 벌여서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런 해석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합파의 동력을 상실시키려고, 그러니까 힘을 빼려고, 예. 왜냐면 박주원 최고가, 통합파 지도부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있는 건 맞지만은,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박주원 최고위원이라고 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뜻을 굳게 갖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라고 봐야겠죠. 예.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박주원 최고도 통합파가 맞기 때문에 지도부를 흔들기에는 좋은 소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언론 보도 과정에는 관여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그 이후의 대처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박주원 최고의 적절치 못한 이런 전력 등에 대해서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공격을 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그럴 목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경향신문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보도와 무관하고 애초 시작한 건 아닌데 이런 기회를 봐서 통합파를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후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주변에 특히 통합파들이 주변에 누가 친이계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친이계 출신이 많아서 이게 바른정당과 통합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주원 최고위원조차도 얼마 전까지 최고위원 되기 전까지는 안철수 대표 계열로 분리되지 않았던 분이죠. 네.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 안철수 대표의 통합론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이고 시한파의 친이계 출신이 있다는 것은 맞겠지만은 많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있다 정도까지만 많다도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두 사람만 있어도 국민의당에 왜 친이계가 있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간 있다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주제를 또 연결된 김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홍준표 대표 녹취록 얘기도 박주원 최고위원이 꺼냈기 때문에 이제 이용주 의원이 폭로의 배우다 얘기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의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역시 그런 것에 능하다 이런 의미로 이걸 거론한 것 같은데 박주원 최고가 맞습니다. 그 말도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을 굳이 하자면 있는 거죠. 그것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서청원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사자고 서청원 의원이고 홍준표 의원인 것이죠. 저는 당시 법사에서도 국감에 진행 중이어서 당시 홍준표 현재 대표죠. 대표의 뇌물 사건에서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서 대법원에 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청원 대표의 그런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소유지 차원에서 잘 한번 살펴봐라.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제 아마
그렇게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배후에서 역시 이런 자료도 폭로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박지원 최고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당시에 왜 이제 녹취록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준표 녹취록 문제가 서청원 의원회에서 불거졌을 때 말은 제가 네. 국감에서 녹취록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당내 인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근데 이제 그 내용 녹취록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 녹취록이라고, 요건 기자들이 이제 녹취록이라고 받아 적은 겁니까? 말한 보도를 한 겁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직접 듣거나, 의원이 언급을 했으니까요. 예. 그 내용을 직접 듣거나 정리된 자료를 직접 읽으신 적은 없고요? 그거는 뭐 당내에서 당내 인사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이 정도로 언급을 해두겠습니다. 어쨌든 듣거나 읽거나 하신 적이 있긴 있는 거군요, 그러면. 뭐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게 언급할 때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께서 기억의 착오라는 언어들을 만들어서 하신 거 보면은 조만간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네. 그러면 저는 듣거나 읽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거 관련해서 언제쯤 듣거나 혹은 읽거나 들은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르시고요. 뭐 재판이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현재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에 회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 분이 조금 있으면은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시점의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시점이 되면 본인이 할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합의 이혼설도 거론되고 결별은 기정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해서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본인이 피부로 파악하시기로는? 근데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찬반이 나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그리고 선거연대로서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이 당대당 통합까지 이뤄야 된다는 그런 의견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합까지는 아니다. 예, 그렇죠. 바른정당이 뭐 잘못된 정당이라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바른정당은 바른정당의 정체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정당을 운영해서 다당대의 한 축을 이루는 게 더 타당한 게 아니냐. 국민의당으로서 외연 확장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꼭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만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합의 이혼설은 저희가 박지원 전 대표에게 묻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튜디오에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방금 쨍하고 했던 날은 김성태 원내대표와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모두에게 드리는 저의 음악입니다. 정치 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너는 또 안녕 못합니다로 코너명을 임시로 정했습니다. 안녕 못합니다. 쨍하고 했던 날 나오는데 네. 오늘 제 동생 송대관 디너쇼가 있는데 거기 제 아내하고 가려고 티켓 샀다가 네. 저희 집에 우환이 있어서 못 가는데 네. 노래 나오니까 눈물이 나네요. 사모님이 좀 편찮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일도 있고 또 고정 출연하는데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괜찮으시길 빌고요. 예. 제가 방송 전에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괜찮으신데도, 일들이 워낙 많아서 할 수 없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명할 일이 또 있고 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지난 한 주간 크게 논란이 된 거니까 제가 잠깐 요약하면, 박지원 최고가 이제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성영 전 의원에게 건넸다. 이게 처음 보도가 되면서 막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뭐 주지 않았다 혹은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다가 가장 최근에 해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J 측근 비자금으로 줬다. 예, 측근 비자금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측근 비자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살짝 워딩이 바뀌었는데 결국은 이게 박지원 대표님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는데 네, 이거 좀 해명해 주십시오. 사실관계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박주원 최고위원의 오락가락 예. 변명에 대해서 박주원. 예. 예, 누구도 언론도 다 믿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당 출입 기자들도 괜히 제가 얘기하면 커지니까 예. 거기만 키워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말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예, 예.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 주성용 의원이 다시 예. 법사위에서 예. 그 DJ CD다 예. 이렇게 흔들 때 저는 법사위원이니까 같이 있어서 둘이 붙었어요. 네. 제가 면책특권 뒤에 서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발표를 해라. 예. 그러면 우리가 고소하겠다. 예. 했는데 주성용 의원이 그 다음날 라디오에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고소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도 예. 박주원이라는 검찰 수사관 출신 안산시장을 한 사람 그때 현직이었던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현직 2006년이었는데 현직인지 아닌지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예. 예. 그분이 제보를 했다. 하는 얘기가 있었다. 그때도.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분을 박주원을 몰랐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주성용 의원이 300만 원 벌금 처금 받고 끝났어요. 사실 무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제가 그때 관계자들로부터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CD 중에 100억짜리가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처남과 예.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출발된 거군요. 예,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교포란 말이에요. 예. 제일교포기 때문에 이제 혹시 했는데 보니까 주인을 찾아보니까 아니어서 끝난 거예요. 검찰은 최초의 출발은 이게 처남과 동명이인이었기 때문에 출발했고 검찰이 직접 찾아보더니 아니어서 사실 무근으로 끝난 사건이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 박주원 최고위원이 경향신문 보도 전에 경향신문에서 그 접촉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밝히라고 하더라도 전부 거절을 안 했더라고요. 예. 보도가 나오니까 사실 아니다. 예. 경향신문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주성용 의원한테 안 줬다. 예. 했다가 지금은 주었다고 인정을 했고 또 자료를 공개하고 주성용 의원과 전화한 것을 녹음해놨다. 예. 이걸 공개하겠다는 공개를 안 해요. 네. 그러다가 당무회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글쎄요. 예. 그러다가 그런데 주성용 의원이 보통 똑똑한 분은 아니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같이 했는데 굉장히 정의롭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 간사했지만 우리에게 그건 해야 된다. 했던 분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DJ 비자금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DJ 측근 네. 그러면서 대북 송금 특검 관계인데 그러면 박지원 대표. 박지원이냐? 예. 아니 그건 알만한 사람은 안다. 예. 부인하지 하는 식으로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대북 송금 특검은 2003년이에요. 예. 그리고 CD 발행일은 2006년 2월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표님 말씀으로는 한 박주원 최고 그리고 당원권도 정지됐는데 어떻게 최고회의에 나가서 발언을 했죠?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전히 출석했던데요? 출석해서 발언한 것도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또 나와서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측근 이름은 발표하지 않겠다. 이름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제가 고소를 할 테니까. 네. 저는 고소해요. 참나. 박지원 더 하나 웃기는 것은 대표님을 특정한 건 맞아요. 거의 전후로 봐서는. 전후로 봐서는 그런데 본인은 역시 검찰 수사관 출신답게 그걸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예. 상의를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다. 아직은 안 된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취급할 건데 네. 그 전에 이름을 밝혀라. 네. 그러면 내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웃기는 게 그 비자금을 몇백억씩 받아가지고 못 찾아갔다. 네. 금융실명제 때문에 못 찾아갔다는 금융실명제도 DJ 전 YS 때 실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검찰 수사관 출신 치고는 너무나 시나리오를 써도 아주 서투른 요령 부족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이게 틀림없이 10년 전 건데 갑자기 나온 걸 보니까 이 통합파의 힘을 빼려고 통합 반대파 쪽에서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이용주 의원 같은 통합 반대파 쪽에서 이걸 흘린 게 틀림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당할 수만은 없으니 이렇게 대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그건 경향신문에서도 그건 이제 밝혔으니까 알고 또 경향신문에서 기사화하기 전에 5일 전부터인가 박지원 최고위원에게 전화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저희가 아닌 건 아는데 이제 원내 의원총회에서 제가 당헌 당규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비상조치로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당헌 당규가 있으니까 이 DJ 비자금을 왜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헌 당규를 대면서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안철수 대표도 수긍해서 당원권 및 최고위원 직위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위원에 나와서 발언했죠. 글쎄요, 그건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건 안철수 대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용주 의원은 자기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예. 받아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판결문에 의거하면은 DJ 비자금이 아니다. 예. 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용주, 박지원을 한번 묶어서 해보지만은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대라 이거예요. 박지원이 비자금이라고 이름을 대면은 제가 얼마든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름을 안 되겠죠, 근데. 그 이름을 안 되는 거죠. 네, 이름을 그런데 안 이제 되고 그런 뉘앙스를 비치기 때문에 네. 또 언론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언론에도 대고 박지원 아니다라고 해명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하신 거죠. 지금 한 겁니다. 예. 말도 안 된다. 그건 소설치고는 너무 참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같이 가기 힘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그 당무회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통합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야, 통합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언론 보도가 초반에 있었는데 전혀 기색이 없죠?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도 우리 공장장이 안철수 미워하고 막 하니까 저를 코너에 몰았을 때도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고집도 있고 그런 면에 추진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통합으로 밀고 갈 것이다. 제가 점친 게 너무 정확해가지고 후회를 합니다.
저도 몇 주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의 목표는 탈호남인 것 같습니다. 탈호남.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의당 바른정당 몇 분과 통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몇 분을 흡수하려고 이 큰 분란을 일으켜서 실제 당내에 혹시 그 통합되더라도 들어올 의원수보다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닐 거 아닙니까? 아까 내가 박지원 거기다 하나만 추가로 더 네.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대로부터 150억 CD를 받았다. 예. 라고 했는데 저는 안 받았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그 수표 CD 추적을 하니까 예. 그 150억이 저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김모 씨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통장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죄가 됐기 때문에 예. 저에게 넘어오는 CD다 하는 것은 또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예, 검찰 수사, 검찰에 얼마나 CD 추적, 수표 추적을 잘하는 곳이에요. 해가지고 무죄가 됐거든요. 하여튼 박지원 예. 대표 주장 최고의 주장 전체가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예. 다 거짓말이다. 거기 연결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뭐 통합 얘기하다가 중간에 툭 튀어나온 사건인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 반대파 일부 떨어져 나가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탈호남하면 좋은 거지 뭐. 내심 합의원 뭐 좋아. 말은 직접 스스로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방향 아닙니까? 글쎄 저는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도 호남과 함께하고 외연을 확대하겠다. 예.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제가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 예. 한겨레 신문에 한겨레 TV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당 갈등이 심해서 통합 가능할지 의문이다. 예. 그러나 선거연대는 열려 있고 국민의당과 끝나면은 자유한국당하고도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선정거대. 바른정당, 예, 바른정당. 예. 후 한국당 예. 이 통합으로 가는 것이 유승민 대표의 말로도 확인될 수 있고 예. 또 방금 호남 배제 얘기도 예.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그러한 것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또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전동연 이런 호남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 몇 명 나가라 이거죠. 네, 제발. 나가면 몇 명 남아요. 지금 보면은 네, 제발 나가라 이거죠. 지금 네. 이게요 전국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아침 한겨레 일면 탑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 아무런 개혁 입법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위기가 왔지만은 보십시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제1성이 투쟁 아닙니까?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좌파 뭐 이것도 척결하고 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싸움하는 당 된다. 이때 우리 국민의당이 적폐 세력을 척결하고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이룩해야지 이렇게 투쟁, 좌파 정식 이런 것으로 해서 국가 개혁을 또 박근혜 이명박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과연 손을 잡았을 때 국민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목표는 그러니까 바른정당 명망만 합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런 물수를 듣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일단 바른정당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흐트러지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쳐서 내가 새로운 중도다. 내가 새로운 정도의 적자다. 이거를 말하려고 지금 판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호남색을 털어내는 것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글쎄,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호남색을 털어내서 네. 어디를 가져올 거냐 이거죠. 본인 계산은 다른가 봐요. 글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을 베이스로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있는 내 재산을 털어내가지고 지금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보통뿐이 아니에요. 네. 이거 쥐락펴락 할 거예요. 앞으로. 싸움 잘하는 분입니다. 네, 싸움 잘하죠. 네. 싸움 잘하고 저 아주 뭐 쥐락펴락 할 건데 어제도 다니면서 휘저어버리는 거 보세요. 네. 그런데 책상 위도 잘 올라가세요. 저 어떻게 됐든 한국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 바른정당 의원들을 끌어당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 몇 명 남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5-6명 남으면은 호남 폐지하고 유승민 안철수 통합해서 그 몇 석 돼요.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건 중간 단계고 그 이유를 보는 거겠죠. 그 이후로 이제 예. 한국당과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중도 보수 대표로 자기가 한번 하겠다. 네. 이것은 착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혹은 뭐 국민당에서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서 본인이 그걸 기반으로 대통령이 될 길은 없고 결국은 지금은 보수 진영에서는 적당한 주자가 그렇게 눈에 안 띄니까 본인이 거기서 뛰는 게 더 낫다고 생각. 그라운드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제 아내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촛불혁명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이룩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뭉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친박이 35명의 의원들이 지지를 했어요. 여전히. 이것도 무서운 표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세력이 그 정도 규모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전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 이때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추 세력으로 조정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그 길로 가야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 길로 가야지. 왜 목전에 되지도 않을 대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진보하다가 보수로 가보고 이게 말이 되겠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근데 기정사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포기하지 않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남은 것은 그러면,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거기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 이혼 얘기도 지난주에 나왔는데, 글쎄 광주에서 어제, 우리 개혁연대, 저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발제자 전남대학교 교수님, 최영태 교수도 예. 합의이혼이 낫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이 방송에 1-2주 전에 나왔을 때 그것도... 합의이혼 소리를 많이 해서 나도 귀가 솔깃하더라. 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이 분열하는 것은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은 우리는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합의원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소수 의원들이 불만을 갖더라도 소통해서 함께 가도록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죠.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3분의 2가 이 통합은 반대하고 3분의 2는 맞습니까? 3분의 2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당초 개혁연대 사람들이 구당초는 이제 10여 분의 당을 구하는 초선. 그래서 구당초. 이름은 좀 촌스럽다고 전해주십시오. 구당초. 10여 분 되는데, 이분들은 아직 그렇다고 해서 양쪽 다, 적극 지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장은 자꾸 예. 우리를 분당의 길로 아주 그 기름을 부어오고 있는데 제가 믿는 게 아니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건 그냥 보이는 걸 말할 저도 뿐입니다.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중단해라. 중단 안 하니까. 그러니까 중단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전될까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당초 분들이 약간 뭐랄까요, 의미는, 이렇게 뭐랄까, 의지는 뭐라 그러죠? 취지는 좋은데, 좀 나이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안철수 대표는 이미 통합의 길로 떠나버렸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거죠. 우리는 통합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3분의 1이나 얘기를 하면 안 해야 정상인데, 네. 안철수 대표는 우리 하잖아요. 앞에서는 통합 통짜도 안 꺼내겠다. 라고 해놓고 밖에 가서는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국을 돌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장애투쟁하던 야당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는 돌아오고, 예산투쟁할 때 당대표는 당에서, 국회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 때나, 예산국회 때나 계속 지방으로 다니면서 통합하고, 또 저희들 만나서는 네. 아니라고 하고. 지금 원외위원장들이 거점 확보는 3등하다 2등 된다, 통합하면. 그렇지만 선거에 2등이 당선되는 것은 기초위원밖에 없어요. 예. 거점 확보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통합을 투표에 붙였을 때 이기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통합을 투표에 붙이면은 이기려고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거죠. 그것도 우리 장진영 최고위원이 제 말꼬리를 잡았더라고요. 예. 저한테 물어요.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원 투표제 하자고. 전당원 투표제 하자고 하더냐. 예.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도 반대예요. 예. 그렇게 가면 분당되는 거예요. 예. 전당대회를 선언하고 통합을 선언하면은 분당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전당원 투표제를 하면은 안철수 당이기 때문에 예. 이긴단 말이에요. 호남에서는 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합치면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국을 돌고 있는 거죠. 그 전국을 돌면서 예. 전국 지역위원장들한테 호소하는데 저는 그 지역위원장들의 애로를 알아요. 만약 비호남권 영남이나 충청도에서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은 기초의원은 2명 내지 5명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선될 수 있어요. 네네. 한두 명씩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점 확보가 된다. 예.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예. 기초단체장 중 한 명이나 당선되겠느냐. 17개 광역단체장 중 한 명도 당선되지 않으면은 우리 당은 패배로 예. 당이 소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화롭게 하자. 그래서 의원들은 통합 선언은 중단하고 연합연대는 계속 연구해서 해나가자 하는 그걸 지금 잘 안철수 대표가 선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호남에서 반대를 하든 말든 반대표가 탈당을 하든 말든 분당이 되든 말든 이미 길은 정한 거가 확실한 것 같고요. 남은 것은 이쪽이 어떤 선택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우리는 지금 비를 맞고 있다. 가랑비에 맞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서 옷이 팍싹 젖어버리면 때 통합선언을 하면은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12월 22일 날이나 3, 4일경에 한다. 올해 말에 해버리겠다.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미 옷 젖어가지고 주저앉지도 못하고 그 옷을 벗어 던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원 투표제로 들어가 버리면 막을 수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면은 대표가 선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압력하고 있는데 이 압력으로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실토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의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비생활을 많이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또 아마
그 평화계획연대 예. 분들하고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 구당초 예. 의원들하고 몇 사람 만나서 뭐 오찬하면서 논의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꾸 뭐 다음 주 하는데. 한번 저도 예. 다음 주에 이 방송에 예. 출연할 꼭 하고 싶다. 예, 그러나 뭐,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뭐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모님 쾌차하실 빌고요. 예. 어려운 가운데서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